세미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PSID 고대 행사 세미나 네 번째 섹션입니다. K-패션 디자이너 브랜드의 일본 진출 전략이라는 주제로 주식회사 연습플러스 연규영 대표님께서 강의를 해주시겠습니다. 강사님은 주요 활동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본 히로시마 슈도 대학에서 인간관계학과 히로시마 대학교 국제경제학과를 전공하셨고요. 1994년부터 섬유 원단 수출 사업과 패션 예류 생산, 중국, 일본 등 무역업을 하셨습니다. 패션 브랜드의 일본 진출을 위하여 2022년 주식회사 연성플러스를 설립하셨고, 일본 주식회사 MN 인터패션 한국 지부, 마루베니, 토요시마 등 일본 상사와 K-패션 디자이너 브랜드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연규영 강사님 소개드리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날씨가 좀 그래서 저는 오늘 아침에 이렇게 나오면서 첫 마디가 예뻐 그랬어요. 이렇게 눈이 나무에 걸려있는 게 너무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좋은 일이 참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여러분들 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또 그렇게 눈 와서 예쁜데 또 길을 오시는데 또 이렇게 불편하셨죠. 이렇게 불편한데 이렇게 참석해 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여러분들 오셨으니까 그 귀한 시간에 제가 뭔가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는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저는 여기 좀 써 있는 거 저는 학자가 아니고 저는 그냥 사업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해줄 수 있는 거는 제 경험으로 해가지고 지금 1번 일을 제가 한 30년 정도로 해왔는데 1번을 섬유로 해서 이렇게 해왔는데 앞으로 제가 무엇을 지금 해왔고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드렸으면 좋겠다.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쓰인 것처럼 원단 한 10년 했고요. OEM 생산 한 17년 했습니다. 그래서 패션 브랜드 해외 진출 사업 그걸 하기 위해서 회사를 다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글로벌 사업을 제가 사업을 하게 되는 그 배경을 좀 말씀을 드리면 지금 시대가 K 시대인 것도 너무 잘 아시죠? 그리고 IT 너무 발전돼 있죠? 그리고 세계는 참 넓죠? 많은 게 발달하다 보니까 그리고 저희가 이제 처음 접하는 글로벌 시대고요. 지금 젊은 디자인 브랜드가 너무 훌륭합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다운 거 그게 세계 패션에 패션이 된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이제 글로벌 유통망 진출에 대한 저기 조금 써 있는 걸 한번 보시면 제가 젊을 때 제가 대학을 졸업해서 이 사회에 나왔을 때 저는 무슨 경험을 하냐면 일본한테 오다를 받았어야 되고요. 다른 나라에서 오다를 받아서 우리는 하청업체 일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도 오랜 시간을 한 30년 가까이 섬유 하청 일을 해왔습니다. 누구의 하청을 받냐면 브랜드에서 하청을 받아요. 그럼 원단을 생산해서 납품을 하고 그리고 OEM 생산을 하고 ODM 생산을 해서 하청 업무를 계속 해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어느 시점에서 보니까 우리나라의 젊은 분들을 보게 됐어요. 젊은 분들이 디자인을 하는데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디자인들을 보면서 이분들은 디자인을 해가지고 브랜딩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분들을 세계화 전략을 해나가면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지금 이 사업을 시작하고 있고요. 지금 오늘 말씀드릴 거는 그게 중심이 될 거고 그리고
지금 유통망 진출 방법에 대한 거 여기 일단 적어놓은 거는 콜라보레이션입니다. 협업인데요. 그게 어떻게 되냐면 브랜드를 열심히 하고 전 세계에는 많은 유통망이 있습니다. 하나의 브랜드가 전 세계 유통망을 만들기는 너무 힘들다. 글로벌 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각지의 전문가들과 같이 협업을 한다 하는 개념으로 협업과 분업 그렇게 저는 방향을 좀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에는 계속해서 그거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사업은 지금 일본, 동남아, 중국, 남미, 유럽, 인도 해가지고 좀 확장해 나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1차는 일본입니다. 근데 일본은 왜 일본이냐? 그러면 일본은 지금 현재 K-문화 좋아하는 일본 젊은 세대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한국 브랜드가 이제 일본을 진출하게 되면 일본의 참 좋은 점이 뭐냐면 브랜드 가치를 존중하고요. 그 브랜드를 손상시키지 않을 노력을 합니다. 일본에 그런 문화가 있어요. 일본에는. 그리고 일본의 초기 진출 지역으로 일본을 선택한 이유는 일본을 진출하면 저희가 브랜드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다음 나라에 진출할 때 브랜드를 좀 이미지를 좋은 업데이트를 해가지고 나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브랜드 이미지라는 거 한 번 무너지면 돌이킬 수가 없는 거 아시죠? 저 이번에 축구를 보면서도 많이 이강인 그 사건을 보면서도 많이 느끼는데 이강인이라는 그 사람이 굉장히 브랜드가 만들어졌어요. 굉장히 좋은 이미지가 됐었는데 하나 그 축구를 되게 잘해. 축구를 잘하는 걸로 해서 브랜딩이 됐지만 하나의 실수를 해가지고 그 이강인이라는 브랜드가 무너지잖아요. 그래서 순간에 그런 걸 무너지는데 그래서 저희는 그 브랜드 가치를 소중하게 가기 위해서 일본을 먼저 들어간다 하는 걸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그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일본 시장, 일본 패션 사업을 할 때 다들 생각하는 거 그게 뭐냐 그러면 일본은 다들 어렵다라는 생각을 하세요. 그리고 다들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일본은 참 어렵다. 근데 일본 하고 싶다. 우리나라 뭐 삼성이나 현대 뭐 그런데도 야 일본 참 어려웠잖아요. 현대 일본 들어가기 되게 힘들었죠. 삼성도 들어가기 힘들었어요. 근데 하려고 계속 노력을 많이 해왔습니다. 근데 하고 싶다. 그리고 일본에는 참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배울 것이 많다. 그런 게 있죠. 근데 최근에는요. 요즘 볼 것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의 요새 특징인데 그걸 제가 누구한테 듣냐면 패션 그 디자인 브랜드 사장님한테 들어요. 그분들이 일본 시장 조사를 합니다. 옛날에는 이것도 있어 우리가 배울 게 많아 라고 했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야 동경에 가서도 볼 게 없어 우리가 배울 게 없어 라고 그거를 브랜드 사장님들이 얘기를 하세요. 특히 디자인 브랜드들. 그리고 오늘 포커스는 브랜드 대형 브랜드라든지 그쪽 포커스가 아닙니다. 오늘은 저희 포커스는 그 디자인 패션 디자인 브랜드예요. 디자이너 브랜드니까 디자이너 브랜드의 특성은 조금 규모가 작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계속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사업 진출 방법에는 일본에는 그 사업을 들어간다 그러면 현지 직접 투자하는 방법이 있죠. 내가 직원 두고 현지 매장 만들고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직접 투자 돈이 많이 들어요. 그리고 리스크가 큽니다. 그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좀 B2C 그 이커머스 무진사라든지 지금 그런 사업들을 벌리고 있잖아요. 그런 사업 벌리고 있으니까 거기에 사업을 참가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지의 파트너 업체와 친구나 업체나 해가지고 같이 해서 협업을 해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고 그리고 연선에서는 이번에 전략 사업으로 생각하는 게 그 언어프로 해가지고 B2B 플랫폼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심이 B2B 플랫폼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좋은 방법들이 많이 있겠죠. 그리고 일본 진출 그 형태는 지금 이커머스라든지 직접 투자 이외에는 일본의 그 셀렉트샵의 그 우리 브랜드 이름으로 판매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옛날에는 저희가 그 OEM 생산을 해가지고 브랜드가 일본 브랜드 이름으로 우리가 여기서 디자인만 해가지고 보낸다든지 생산받아서 했잖아요. 근데 앞으로는 뭐냐면 우리 브랜드 이름으로 외국에서 판매가 유통망에 깔리는 겁니다. 그렇게 되려면
첫째 들어갈 수 있는 데가 셀렉트 샵이 가장 좋습니다. 그럼 셀렉트 샵에 들어가가지고 한국 브랜드 이름 들어가고 나중에 예시가 나오겠습니다. 그리고 그 일본에 들어가서 할 수 있는 것들이 팝업 스토어 행사, 그리고 라이센스 진출,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 한국의 패션 브랜드, 디자이너 브랜드가 들어갈 수 있는 범위는 일본에는 명품은 저희가 아직은 안 되죠. 명품 못 들어갑니다. 아직은 신규라서. 그리고 유니클로라든지 히마무라 존이 있죠. 거기는 양이 많죠. 근데 가격이 굉장히 싸죠. 그래서 우리 그 디자이너 패션 브랜드는 아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간에 있는 패션존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있는 패션존을 타겟으로 해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있는 패션존에 일본에 어떤 회사들이 있는가를, 이런 회사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큰 회사들이에요. 빈즈라든지 뭐 데이터나 힙스, 유나이티드. 되게 파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은 제가 지금 요새 선택을 좀 되고 있는 회사들이고요. 지금 빨간색으로 지금 브랜드 이름이 표시된 부분들은 그 브랜드들하고 직접 지금 그 한국 디자이너 브랜드 일본 진출에 대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 업체들입니다. 그리고 이 회사들의 그 매출 규모는 사실 더 있어요. 더 있는데 대표적인 기업만 지금 10개 정도를 모아놓은 거고, 요 매출 규모만 해도 한 10조 정도가 됩니다. 네, 작은 규모는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저희 그 손님들하고 같이 타겟팅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어페럴 회사들입니다. 패션 존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거를 이게 진짜 가능하냐 해가지고 시작한 데가 그 일본의 그 파트너로 잡았던 데가 유나이티드 아로즈입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아로즈라는 회사는 제가 디자이너 브랜드들하고 대화를 하면 다들 거기 가고 싶어. 거기다가 우리 상품 넣었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로즈의 매장을 가보면 그 이태리라든지 그 프랑스, 뭐 미국 뭐 그래서 명품 좋은 것들을 갖다가 거기서 진열해 놓고 판매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들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한국의 브랜드들이 난 유나이티드 아로즈에서 판매되고 싶어 라는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걸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리는 부분에서 그 외에 업체들을 오픈되어 있는 업체만 지금 오픈을 해드리는 거고요. 그 업체들이 오픈되는 걸 꺼려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업체 비밀이 되기 때문에 오픈을 시키지 않겠습니다. 오픈을 할 수 있는 부분만 오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나이티드 아로즈에서 들어갔을 때 유나이티드 아로즈의 그 동경에서 이번에 들어가가지고 7개 매장 들어갔고요. 원래는 25개 매장에 들어간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7개 매장 들어갔더라고요. 그리고 대만 매장, 그리고 해외 다른 도매점들이 있었고요. 인터넷 사이트, 그리고 조조타운이라고 하면 일본에서 제일 큰 인터넷망입니다. 그런 데다가 쭉 자기네가 그걸 사입을 해가지고 일본에 자기네 나름대로 유통망을 쭉 까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깔았습니다. 뷰티의 뉴스라고 유나이티드 아로즈에서는 최고 크게 하는 브랜드고 한 1조 2천억 정도 아마 매출할 거예요, 이 회사가. 그리고 저희가 이제 오픈된 자료지만 언론에 오픈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르바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르바라는 요런 분위기, 느낌 보시면 아시겠죠? 이 회사에서 여기는 그 신주쿠 매장입니다. 유나이티드 아로즈의 신주쿠 매장에 저기 옷 걸려 있으면 저기 지금 잘 보이시죠? 르바라고 그 상표 붙어 있죠? 르바라고 붙어 있어요. 자, 저 한국 브랜드 르바라는 회사, 큰 회사는 아니에요. 그 디자이너 브랜드고 조그만 회사입니다. 그 쇼룸이 하나 있어요. 매장이 딱 하나 있어요. 그게 자기 사무실 매장이에요. 그리고 나머지 다 인터넷에서만 팝니다. 그 정도 규모예요. 근데 잘 팔아요. 매출액 얼마냐 해도 비밀로 해가지고 그것도 비밀에서 말씀 못 드리고요. 그 회사가 여기 지금 신주쿠 매장에 저렇게 깔린 걸 가서 이 사진은 제가 직접 찍은 사진입니다. 제가 이거를 9월 달에 찍었어요. 9월 달에 찍고 그래서 제가 이제 9월 달에 매장에 가니까 있다 했더니 여기 사장이 들어갔습니다. 9월 한 20일 정도 들어갔어요. 근데 자기 물건이 이렇게 걸려있는 걸 못 봤어요. 그 사람이. 왜 못 봤냐? 품절됐습니다. 물건이 없어가지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게 있었고, 그리고 그 다음에 얼킨이라는 회사, 얼킨 이 브랜드는
굉장히 패셔너블한 그런 브랜드거든요. 근데 그 안에서 어떤 게 들어가냐면 저기 프린트도 있죠. 저 프린트. 저 시리즈가 들어갔습니다. 저 시리즈가 저 일러스트가 나무 13이라는 그 일러스트의 제품을 저 티셔츠에 찍어가지고 일본에서 판매가 됐어요. 그래가지고 저 얼킨의 물건도 잘 팔렸지만 저 일러스트를 다른 브랜드에서 찾아요. 그래서 저한테 연락이 와요. 저 일러스트 물건을 다른 데에다 찍어서 판매했으면 좋겠다 하는 의뢰를 제가 받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저 프린트, 그리고 우리나라의 창작, 아트 그 중요성이 굉장히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패션하고 아트를 접목시키자 그런 생각 이때부터 저는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여기는 시부야입니다. 시부야의 그 매장에서 시부야 아르준 매장에서 저걸 이렇게 들고 찍었죠. 그래서 이렇게 이런 것들이 판매가 됐고 그 외에도 더 있는데 그거는 뭐 안 보셔도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일본에 그 진출하는 방법, 그 셀렉트 샵에 들어가는 방법도 있지만 또 하나 팝업 행사가 많아요. 그 팝업 행사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일본 업체가 한국에서 사입을 해요. 사입을 해가지고 자기 리스크를 가지고 판매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 방법이 있고, 근데 그런 큰 업체는 자기가 사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셔서 판매하세요. 근데 이 판매할 장은 내가 만들어 주겠습니다. 거기에 스테이지도 만들고, 뭐 거기 가수도 좀 초청을 하고, 뭐 패션쇼도 하고 하는 부분들을 해주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실제 있습니다. 그래서 8월, 9월 예정이 있고요. 신주쿠 루미네라는 데 살 겁니다. 근데 단지 여기는 어떤 게 있냐면 위탁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물건을 가져가서 판매한다. 근데 그런 거 관심 있으신 분은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8월, 9월 달에 한번 같이 가시죠. 이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먼저 그 디자이너 브랜드가 성장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거 이 라이센스거든요. 라이센스 판매를 하는데 그 이번에 그 셀렉트 샵을 하든 뭘 하든 하나 그 특징적으로 브랜드 사장님이 일본을 참 좋아해야 돼요. 일본을 좋아해야지 일본 시장에 들어갈 수 있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만약에 중국을 들어가려면 중국을 좋아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글로벌을 하려고 그러면 전 세계의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계셔야 될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그런 거를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번에 하면서 라이센스는 그 일본을 참 좋아하는 브랜드, 그리고 브랜드 인지도 구축하고 좀 성공한 브랜드, 그리고 성장 가능성 있는 브랜드, 그런 데는 일본에서 라이센스를 가지고 가가지고 하겠습니다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지금 나왔고, 저희 예를 들어서 지금 4개 브랜드 정도 지금 상담을 좀 합니다. 라이센스는. 근데 큰 브랜드 아니에요. 조그만 브랜드가 성장한 브랜드들입니다. 그래서 4개 정도는 현재 상담을 지금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일본 패션 사업을 잘 알고, 그리고 한국 브랜드를 존중하면서, 그리고 자신의 사업으로 전개할 그런 파트너가 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파트너를 연결해서 라이센스 사업을 들어갑니다. 이건 규모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성공하면 이쪽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지금 이번에 며칠 전에 제가 이걸로 해가지고 상담을 했어요. 상담을 했는데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일본에서 원하는 거. 지금 노티카라는 브랜드가 있습니다. 저기 2,500억 엔이에요. 2,500억. 2조 5천억 원 정도 매출을 하는 미국 브랜드 노티카가 일본의 한 업체한테, 상사한테 정권을 줬습니다. 판매 정권, 마케팅까지 다 하는 그걸 주고 라이센스 피만 받아요. 근데 홀셀링이라든지 사입이라는 게 그게 없어요. 전량 일본에서 기획 생산 마케팅을 합니다. 이름만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브랜드 이름만 갖다 쓰고, 그리고 커미션 거의 10%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모든 업무를 일본에서 합니다. 근데 이게 상당히 성공적이라고 지금 전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판매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건 말씀을 제가 드릴 수가 없네요. 그 업체에서 또 얘기를 안 해서. 그리고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게 잘 안 보이네요. 글자 다 보이세요? 보이세요? 저는 잘 안 보여요. 그 한국 디자인 브랜드를 보면서 제가 이런 점이 있구나라고 제가 느끼는 부분들이 트렌드 파악이라든지 창의적 디자인 능력이 굉장히 훌륭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성실하고 열정이 대단하다. 우리나라 한국 젊은 분들 참 열정 대단하다. 그리고 규모가 다 작다. 그 디자이너 브랜드들이 규모가 작고 또 성장하면 진짜 이제 브랜드 형식으로 들어가는데 그런 부분들은 참 젊으시고 그런 뭐 좋은 부분이 참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업무를 진행하면서 이 큰 회사가 아닌데 너무 바빠요. 왜냐면 사장이 디자인하랴 뭐하랴 판매하랴 다 돌아다녀 너무 바쁘시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 열정만도 바쁘게들 하셔. 만나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리고 전화 통화도 힘들어요. 뭐 그런 것들을 많이 느꼈고요. 그리고 일본 가격이 너무 비싸. 일본에는 체계적으로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협업 구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굉장히 효율적인 생산 시스템을 가지고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업체들이 그 도코다이라고 그러나 각계준투 하듯이 하다 보니까 단가가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야 이런 부분들 어떻게 할까. 그리고 한국에서는 그 기획 시즌 생산하는데 그 시즌 트렌드를 보면서 눈앞에서 기획을 들어가잖아요. 한국은. 근데 일본은 한참 앞에서 들어가요. 그러니까 지금 어저께도 상담한 게 어저께 손님이 와가지고 저 발주를 하는데 FW 발주합니다. 겨울 거. 근데 지금 한국 업체들 지금 여름 거 지금 바빠요. 한국 브랜드들은 그런 부분들. 근데 그 차이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일본에서는 발주해야 되는데 한국에는 물건이 없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그것도 전 해결할 건데 하는데요 나중에. 그 생산 능력이 부족하다가 업체들이 디자인 능력은 있는데 생산 능력이 너무 캐파가 없어요. 그리고 한국이 지금 점점 공장이 없어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더를 받아도 이번에 저희가 미니멈 얼마예요? 그러면 50장이에요. 그래요. 야, 근데 저는 이거 최하 500장이 돼야지 이게 뭐 이렇게 이 일이 나오는데 50장이에요. 그러면 그 일을 해도 남는 게 없어요. 근데 50장밖에 할 수가 없어. 왜? 공장이 많지 않아요. 1000장, 2000장 할 수가 없어요. 왜? 공장이 없어서. 그런 부분들 문제가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 디자이너 브랜드의 또 한 특장점, 브랜드를 일으키기보다도 자기 디자인에 대한 아직이 더 세.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만약에 라이센스를 갑니다. 그러면 당신이 디자인을 잘해가지고 이렇게 브랜드를 만들었어요. 이거 당신의 브랜드 이름으로 우리가 기획해서 다 판매하고 커미션 내가 10% 줄게요 해도 아니에요. 내가 디자인한 거 사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좀 사업적으로 보느냐 디자인적으로 보느냐 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은 해결사항 부분은 무효업무 대행, 물류 시스템 구축 그거 저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개척하고 오다를 받아들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생산 능력의 공장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하겠다고 지금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그 외의 것들은 함께 고민을 해야 되고 해결해야 되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앞으로 해나갈 것들이 있는데 여기서 생각을 한번 해요. 저희가 일본 사업 이런 부분들의 문제점들이 있는데 이 소기업들하고 개성 강하고 열정은 있는데 일본 사업 이거 어떻게 할까 고민을 좀 해요. 그러면 고민을 하는데 자 1대1로 손님이 한 분이 오셔가지고 한 업체를 가가지고 거기서 50장 뭐 해가지고 200장만이 오더를 한다. 그거 가지고는 택도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확대를 해야 된다. 손님들도 늘려야 되고 이 노출을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웹을 통해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시대는 지금 플랫폼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웹을 통해서 진행하는 게 좋겠다. 그리고 이 사업을 일본에 누구하고 하느냐. 지금 대충 이렇게 보니까 일본에서 매장을 한두 개 하고 계신 분이 한국에 와가지고 디자인 브랜드 가가지고요. 이거 내가 몇 장 살게요 해요. 그러니까 근데 단가는 비싸도록 팔아. 왜 몇 장씩 파니까.
그러니까 수량 얼마 안 되니까 뭐 10장 사요, 20장 사요, 그 정도로 가니까 근데 그거에 익숙하시더라고요. 익숙하신데 그렇게 그 비즈니스를 그렇게 가지 않고 지금 일본의 K 패션 아니면 뭐 K 드라마 뭐 K 팝 이거를 지금 이 시대에 이게 물 들어올 때 이렇게 노저러네요. 지금 대책을 밀어붙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다면 누구하고 일을 해요? 일본의 최고 대기업하고 일을 해요. 얘네 대기업하고 일을 하면 얘네들 네트워크가 다르고요. 파워가 달라요. 그래서 저는 일본의 대기업을 잡자 해가지고 대기업에 연락을 합니다. 당신네 우리하고 일합시다. 지금은 K-팝 시대야. 그러니까 당신이 거기 히노쿠보 가면 그 포장마차 같은 데 있죠. 거기 많이 유행을 하고 있어요. 거기 가서 대기업 그 부장한테 가서 거기서 술 한잔 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